자, 오늘도 저 옆에는 이재영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작이 좋아요. 아, 네. 저희가 생방송 하기 전에 네. 계속 뭐 좀 이런저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재용 씨의 이 투자에 대한 그 열기가 정말 네. 대단하다는 것을 느껴요. 계속 공부하고 계시고 그렇죠. 요즘 개그보다 요즘에 투자를 더 공부를 하고 계시다. 네, 코미디보다 투자, 뭐 주식 뭐 이런 거에도 관심이 간다. 시간을 많이 쓴다. 이런 이야기가 네, 좀 방금 전까지 있었어요. 방송 전까지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네네. 진짜 공부를 해 개그를 지금 뭐 공연도 하고 계속 짜야 되는데 네. 주식 공부를 더 열심히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예, 개그를 못 짜고 있어요.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 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나 이거 어떻게 되니?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주식이 더 재밌고 주식 공부를 더 많이 해. 개그 짜는 거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예, 하셔가지고. 솔직히 더 재밌긴 해요. 네네네. 왜냐면 나의 미래에 대한 투자잖아요. 네, 그리고 하루하루 변동성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의 심리를 자극하기 정말 너무나 충분한 장르가 이 주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짜릿할 때가 또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을 좀 짜릿하게 만들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KB증권 프라임센터 김건지 부장,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또 얼마나 짜릿해질지. 네. 예. 아주 짜릿한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좀 그렇습니다. 재밌을 것 같습니다. 주식이 이게 뭔가 성공하면 이게 성취감도 대단하지만 또 그게 좀 실패하면 좌절감도 좀 크기 때문에 그 모든 걸 지금 매일매일 겪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멘탈 관리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멘탈에 좀 신경 쓰셔서 접근하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까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먼저 스타킹 게임 룰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분들께서 한 종목씩 가져오시면요. 저희가 설명을 듣고 이 종목이 마음에 든다. 네. 이 종목을 내가 좀 가야겠다 싶으면 제 포트에 담는 겁니다. 그렇죠. 선택을 하는 거겠죠. 네. 종목을 가져온 전문가분들과 저나 황현희 씨가 각각 한 팀씩 이루어져서 네. 한 달 동안 장중 레이스를 쭉 펼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내일의 시초가, 그러니까 선택한 다음 날의 시초가로 편입을 시켜서 한 달 동안의 수익률 대결을 펼쳐보는 것이 스타킹 게임 룰입니다. 네. 자, 지난 5달 동안 제가 스타킹을 차지했었는데 이번 달은 과연 어떻게 변했을지 안 보고 넘어가더라고요. 아이고, 에헤, 왜 그래? 왜 안 보는데? 여러분 네? 꼭 봐야 됩니다 지금. 성적표 공개할까요? 네, 간단하게 지금 얘기를 제가 예, 들었거든요. 왠지 봐야 보기- 됩니다. 보기가 싫은데요. 에헤! 볼까요? 봐야 돼요. 알겠습니다. 지난 8월 한 달간의 수익률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위부터 보시죠. 6위, 5위, 4위입니다. 네. 불안불안하죠. 오. 4위, 5위, 6위가 졸졸졸, 네. 졸탄. 졸졸졸. 자, 6위가 XM입니다. 27.11%, 더 올랐네요. 변영희 대표님의 종목 역시 졸탄의 네. 선택이 있었고, 자, 5위입니다. 대기업이 차지했습니다. 그렇죠. 롯데관광개발 29.04. 자, 리오프닝의 수혜를 입으면서 5위를 차지했습니다. 정태근 팀장님의 종목 역시 졸탄의 선택이 있었고요. 자, 4위는 한미반도체 역시 이제 무거운 주식입니다. 네. 29.18% 이상 수익. 이건희 부장님의 종목이었고 역시 졸탄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는 어제까지만 3위 아니었나요? 맞아요. 그런 3위까지였는데 기억하는데. 뭔가 좀 한 종목이 좀 또 새롭게 올라온 것 같죠?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여기에 순위에 제게 없을 상황을 보니까 뭔가 하나 올라온 말을 건 점점 없을 예. 뭘 되게 많이 찾는 것 같아요. 세 개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네. 여러분들. 채널 고정하세요. 탑3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위, 2위, 3위 공개해 주시죠. 예! 여러분 놀랐습니다. 졸탄이 차트를 올킬 시켰습니다. 스타킹 이래 처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3위에 김건진 부장님의 종목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가 재진입을 하면서 네. 오늘 또 많은 상승을 보여서 35.26%의 수익률 졸탄의 선택이 있었고 역시 네. 김건진 부장 오늘 나오신 김건진 부장님의 종목입니다. 대단하네요. 막판에 힘을 엄청나게 발휘하고 엄청나죠? 있다. 네, 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위입니다. 역시 오늘 출연자죠. 하창원 본부장님의 종목 TFE 무려 수익률이 50%를 돌파했습니다. 많이 올라왔어요, 더. 네, 막판에 대역전극이 펼쳐질지 한번 지켜봐야 될 수익률입니다. 55.45%의 수익률. 며칠 전까지만 42%인가 그랬었는데요. 맞아요. 이게 좀 보니까 하창원 본부장님이 이러다가 이제 거의 끝나죠. 우리 항상 2위로 아니, 이렇게 스타킹을 한 번 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역대 제일 많이 이득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이거 잠깐만 1위로 굳어지나요? 했는데 2위로 어느 순간 내려와 있고 2위까지 올라서 이것도 역전되나요? 되나요? 했는데 2위로 하고 끝나고 있고. 하창원 본부장이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연 이틀 남았는데 네. 이틀 안에 역전이 가능할지 자, 이 수익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위 굳건합니다. 8월 초부터 1위를 달리고 있는 지노믹 트리 네. 수익률
64.10%의 수익률. 역시 졸탄의 선택이 있었고 이지원 대표님의 종목입니다. 대단하죠. 지노믹트리 굳건하게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8월 네네. 초 거의 뭐 8월 초부터 달렸는데 네네. 계속 1등을 쭉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동안 졸탄을 좀 많이 놀렸었는데 네. 뭐 하는 거냐 5개월 동안 온갖 벌칙을 다 수행하시다 이번 달에 포텐이 제대로 터졌습니다. 1위부터 6위까지 전부 졸탄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야, 어떻게 이런 날이 있을 수가 있죠? 네, 여러분 이 장면 빨리 캡처해서 네네네.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 빨리 캡처해 주세요. 얼마 안 있다 끝나니까. 에헤이! 아직 이틀 남았어요. 이틀 거의 뭐 변동 쉽진 않아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단히 축하드리겠고 네. 이번 달 참 의외네요. 저는 이런 일이 또 있을 수가 있다는 게 네. 너무 신기하고. 다음 주 화요일 정도에는 거의 이제 결과 나서 네네. 황현희 씨 얼굴에 콧물을 크게 그리지 않을까 싶으니까 여러분들 채널 고정 꼭 해주시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벌칙이 수행될지 네. 또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전체적인 시장의 장은 어땠는지 이분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기상캐스터 수지 씨. 안녕하세요. 스타킹의 날씨를 알려드리는 종목 기상캐스터 수지입니다. 이번 주 흐리고 비가 내리는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의 날씨는 연일 빨갛게 달아오르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업종들의 날씨가 눈에 띄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자율주행과 반도체 업종 모두 맑은 날씨를 보였는데요. 먼저 자율주행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황스타그램에서 다뤘던 자동차주의 전망, 오늘은 현대차가 자율주행 업종에 불을 지펴줬습니다. 올 연말에는 세계 최초로 시속 80km까지 주행이 가능한 자율주행 레벨 3를 상용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전에는 혼다와 메르세데스 벤츠가 시속 60km를 도입한 게 유일했습니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자율주행 기술을 미래 먹거리로 삼았고요. 자율주행 시장은 앞으로 1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알아서 달리는 슈퍼컴퓨터, 자율주행 관련주들의 주가도 연일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어서 반도체 업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와 구글이 손을 잡고 새로운 반도체 시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인프라와 소프트웨어를 출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테슬라의 슈퍼컴퓨터 플랫폼 출시 기대감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간밤 미증시에는 또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엔비디아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기술주가 강세를 보여주면서 훈풍이 국내까지도 닿았고요.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반도체주 맑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오늘장에서 눈에 띄었던 업종의 날씨까지 살펴봤는데요. 또 김건진 부장님과 우리 또 하창원 본부장님 상위권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콩창원이라고도 불리고 있는데요. 막판 스포트가 가능할까요? 먼저 리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네. 두 분의 종목이 순위권에 없다. 맞아요. 골든 웬스데이 어디 갔냐. 네, 막 어떻게 이런 된 거냐. 이야기를 했었는데 마지막에 오니까 귀신같이 두 종목을 또 두 분 다. 이 마지막 주에 그렇습니다. 올려주셨어요. 먼저 네. 하창원 본부장님, TF가 네. 막판 또 상승률이 무섭습니다. 1위는 제가 봤을 때 꺾기는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니까 지금 또 사정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렇죠. 네. 거의 뭐 10% 차이밖에 안 나요? 오늘 고가 기준으로 봤을 땐 10%도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상 오늘 내일 중에서 엔비디아가 만약에 네. 슈팅이 나온다. 그러면은 역전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 그 따라갈 수 그림이? 있군요. 네, 제가 항상 역전을 당해왔었던 입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꼭 해보고 싶어요. 막판 역전을 통해서 네. 1위를 차지하는 모습.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네. 이제 스타킹을 한번 해보긴 했지만 네. 지금 이때까지 기간을 다 통 놓고 보면 제가 2등을 제일 많이 제일 했거든요. 많이 했어요. 많이 네. 했어요. 너무나도 아쉬운 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콩창환의 그 오명을 벗어낼 수 있지 않을까. 네. 한번 콩창환. 기대를 근데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두 종목 다 졸탄의 종목이라 그 기대는 너무 크지 황현희 씨는 그렇게 뭐 기대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던지 말던지 뭐 약간 이런 느낌이라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러던지 말던지 솔직해요? 예. 그렇습니다. 제 저도- TFE가 좀 네. 마지막에 굉장히 좀 크게 치고 올라왔는데 어느 네. 경우는 아무래도 엔비디아라고 좀 봐야겠죠. 그렇죠. 애초에 이제 요 종목을 들고 온 게 이제 엔비디아의 슈팅을 기대를 하고 들고 왔었던 상황이고 이게 한미반도체는 ISC도 물론 가겠지만 이게 삼성양으로 넘어오게 됐을 땐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ISC가 SK 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소켓에 대한 물량이 TFE 쪽으로 넘어올 거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품절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네. 유통주식수가 20% 초반이기 때문에 여긴 이게 거래량도 별로 없이도 막 쭉쭉쭉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 제가 이제 역전 항상 당할 때 품절주에게 당했기 때문에 이번엔 제 그 경험을 또 살려서 반대로. 이번엔 내가 해보겠다.
역전해보겠다. 품절주에. 그러니까 하차원보는 이렇게 얘기하시면 다음 주 만약에 역전을 못했다 그러면 네. 또 놀릴거리가 생기거든요. 그봐요 안 됐잖아요. 잘 기억해놓으세요. 네, 막 이렇게 좀 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뭐 한번 끝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김건진 부장님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또 역시 약간 좀 수익권에서 밀리나 했는데 다시 재진입하면서 3위까지 한 방에 치고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뭐 첫 번째, 두 번째, 셋째 주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들이 그냥 올라오고는 있는데 좀 서서히 올라오더라고요. 네. 내가 스타킹의 게임 룰을 살짝 망각을 했었구나. 어찌됐든 위로 올려야 되는데라는 네. 생각을 하면서 지난주에 제가 그랬습니다. 네. 아직 늦지 않아서 내가 잡았어. 이를 잡겠다라는 이런 네.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제가 여기 네. 홍창관님을 다시 한번 또 잡아보지 않을까라는 이틀 남았으니까 네. 뭐 오늘 같은 상승세면 내일 오면 뭐 홍창관님 잡고 그 다음날 1등도 잡고 한번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물론 우리 MC님 명 MC님께서는 네. 관심이 없겠지만 관심 없어요. 어찌됐든 저는 두 분 다 내 종목이에요. 다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실제 이미 사실 지난주에 이야기 드렸던 제가 45,000원을 목표가로 제시를 했었습니다. 네. 그 정도가 30%였는데 어쨌든 이미 달성이 되어 있는 달성했네요. 상태입니다. 이미 네. 상황은 달성이 되어 있는데 여전히 추세는 살아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19조 원의 어떻게 보면 세포 분석 시장에 이게 게임 체인저가 이 친구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가의 흐름들은 앞으로도 조금 더 열심히 기대를 해보자. 물론 여기서 들어가실 분들은 꼭 손절 라인은 무조건 잡고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네. 손절 라인이. 어쨌든 목표가를 달성을 했고 네. 그 이상을 좀 해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많이 상승을 했고 지금 이 추세가 꺾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네. 이번 달도 역시 마지막까지 어떤 종목이 1위를 차지할지 좀 지켜봐야 진짜 된다. 모르겠네요. 이틀이 예. 남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되네요. 네. 근데 뭐 어차피 저는 상관없고요. 그렇죠. 뭐 다시 전혀 한번 상관없잖아요, 황현 씨는. 전혀 어차피 상관없습니다. 콧물 그림 그리는 거. 예. 오늘 종목 보실까요? 예, 오늘 어떤 종목이 준비되어 있는지 네. 종목 계산 캐스터 수지 씨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자, 오늘 뭐부터 볼까요? 네, 아직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의 종목들은 어떤 종목이 준비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김건진 부장님은 CS 베어링 가져와 주셨습니다. 오늘 3%대 약세를 보였고요. 하창환 본부장님은 제이시스 메디칼 3%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김건진 부장님의 CS 베어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풍력 발전용 베어링 업체인 CS 베어링의 증권가의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내년부터는 고객사가 다변화되고 판매가가 높은 제품이 늘어나면서 앞으로는 매출 증가가 더욱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수급 불균형이 예상되고 있는 풍력 베어링 물량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최근 제너럴 일렉트릭이 CS 베어링과는 장기 공급 계약을 맺기도 했습니다. CS 베어링의 전망, 김건진 부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S 베어링 사실 이 주식은 스타킹의 이런 종목은 아닙니다. 좀 네. 길게 보는 이런 거다라는 거. 물론 이틀이 남았지만 급등주를 가져올 수 있는데 이건 좀 너무 리스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조금 안정적으로 중장기적인 이런 종목을 가져왔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실제 이 회사 해상 풍력 하부 구조물을 만드는 이런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기후 변화나 이런 게 일어나는 원인을 배제하고 이런 천연의 어떻게 보면 이 에너지원을 찾기 위한 방법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 있는 게 바로 해상 풍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이 회사가 해상 풍력 하부 구조물 기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이게 올 하반기 때부터 이제 실제 이런 회계 쪽으로도 들어오게 됩니다. 실제 주가는 여기에 대한 이런 흑자 전환 아마 2025년 한 2년 후가 되겠는데 주가의 흐름들은 이제는 완전히 좀 달라질 수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풍력하면 가장 먼저 떠올랐던 거 회사 어디세요? CS 윈드가 네. 있는데 네. 그 회사에 어떻게 보면 자회사인가요? 계열사다라고 계열사.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실제 이런 해상 풍력 시대를 앞두고 계속해서 해상 풍력 타워부터 시작해서 하부 구조물로 점점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2분기 숫자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간의 문제입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 회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계속해서 올라올 확률이 좀 높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차트상으로 여러분들께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차트 어때요?
딱 전고점에 지금 현재 맞고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차트 그러네요. 보여주시면 전고점에 맞고 내려와 있다. 네. 즉 뭐 내일도 뭐 내일 이렇게 돌아와 주면 내일 오케이. 근데 내일은 아침에 좀 보시다가 매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강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여기 한 13,000원 언저리까지만 내려와 준다면 하나의 기회가 생길 것 같다. 그리고 이것은 급등보다는 좀 서서히 쭉 꾸준히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CS 베어링, CS 윈드 사실 그 저희 스타킹 시작하면서도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초반부터 많이 가져왔었어요? 가져왔던 네. 종목이었잖아요. 그때 뭐 풍력 뭐 이런 쪽, 신재생 에너지 뭐 이런 쪽으로도 많이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쵸. 오랜만에 좀 만나보니까 반갑네요. 또 CS 저도 베어링. 뭐 CS 베어링을 스타킹에서 실제로 보고 직접 네. 제가 매수하셨죠. 개인적으로 매수해서 네네. 좀 입절을 했던 기억이 있고 아주 효자 종목입니다. 아, 이익을 보고 매도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랬던 기억으로서 네, 그런 유일한 종목 CS 베어링. 예, 함께 거의 뭐 4개 중에 이제 1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 손가락 중에 네네네. 입절해 준 게 굉장히 어쨌든 고마운 종목이에요. 익절해줬던 되게 고마운 종목 네. CS 베어링이었던 거. 치킨 맛있게 먹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때 같이 먹었군요. 맞네요. 기억납니다. 되게 한 3, 4개월 전인 것 같은데. 네, 3개월 전이었어요. 3개월 전이었죠. 맞습니다. 예. 하자 한번 보자. 이 종목 뭐 사실 이제 좀 좋은 종목이라고 저희가 다 알고 있긴 한데. 네네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고 계신지. 장기적으로 봐서도 좀 갈 것 같다. 아니다. 지금 약간 너무 고점이다. 뭐 이렇게 하면 OX로 좀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OX 좀 하나, 둘, 셋. 오. 강력하게 빠르게 오를 들어줬어요. 예. 근데 강력한이 붙으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아, 맞아. 저번에 강력한 금지어로 네,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번에 이제 강력한 무슨 게임 체인저 뭐 이런 거 들어오는 강력한 걸로. 그렇습니다. 강력한은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네네. 네. 어쨌든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뭐 이런 재생에너지 쪽 포트를 구성해 놓는 건 좋다. 그리고 네. 이쪽이 항상 올라갈 때 사면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우리가 향후에 계속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면은 지상에서 왜 전기차가 계속 이슈가 되고 왜 바다에서 LNG선에 대한 이런 수요가 계속 늘어날까? 결국 환경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탄소 배출 그리고 이런 온난화에 대한 이슈는 계속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뭐 재생에너지 쪽은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CS 윈드 차트를 좀 보여주시면 네. 지금 CS 윈드도 엄청 눌렸거든요. 그래서 CS 윈드도 맞아요. 괜찮은데 눌렀네요. 네, 사실상 베어링이 굉장히 베어링은 반등을 했는데 CS 윈드는 오히려 좀 뭐랄까요? 네. 그냥 좀 그대로이다라고 좀 생각도 들기도 해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좀 뭐 IRA 법안에서 수혜를 받는다 이런 기대감으로 좀 많이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좀 수주가 약간 좀 부재했었던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주가가 눌려서 뭐 윈드도 지금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항상 탄력적으로 움직인 건 베어링이 좀 탄력적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쪽으로 보셔도 뭐 충분히 괜찮고 뭐 SK오션 플랜트도 지금 뭐 자리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사실상 해상폭력 쪽은 상당히 괜찮은 게 많다. 그래서 뭐 중장기적으로 보신다고 한다면 뭐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셔도 네.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 초에 반응이 되게 좋았었고 분위기도 좋았었는데 생각보다 풍력이 그렇게 막 엄청나게 확장하는 느낌은 아니었단 말이죠. 지난 한 6개월 그쵸, 정도는. 그쵸. 네. 근데 앞으로는 아무래도 좀 더 관심을 집중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하반기 때 네. 이게 정부 정책들이 좀 나와요. 또 나와요? 정부 정책이 나와서 이게 이제 작년에서 올해로 넘어오면서 정책 비중이 태양광과 풍력이 6대 4로 바뀌었거든요. 네. 원래는 87대 13이었어요. 바뀌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지방에서의 이런 해상폭력 정책들이 시행이 될 거기 때문에 네. 뭐 그런 모멘텀이 좀 붙어준다고 한다면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될 거고 애초에 이제 해상폭력 같은 경우는 25년을 기점으로 전 세계적으로 설치량이 확대가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시간의 여유가 있어서 네네.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투자자의 관점에서 말씀드린다면 CS 베어링보다는 저는 CS 윈드가 가격적인 매력이 훨씬 좀 있어 보이긴 하네요. 왜냐면 좀 아직 반등을 한 모습은 그쵸, 아니어가지고. 예, 많이 눌려 있어서.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 스타일은 CS 윈드입니다. 예, 제 스타일. 원래 그 스타일이 맞잖아요. 그렇죠. CS 싸게 사야 됩니다, 무조건. 싸게 사. 뭐 커피도 그렇고, 뭐 물건도 그렇고, 뭐 주식도 그거. 그렇고, 예. 부동산도 그렇고 싸게 사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그걸 정해놓더라고요, 진짜. 저는 가격을 저희가. 정해놓고 그 가격이 올 때까지 네, 계속 우장창 기다리거든요. 진실로 방송 네. 뭐 전에 그런 얘기들 많이 해주거든요. 네네. 저는 딱 정해놨어요. 그 가격이 올 때까지 딱 이 마음이 딱 절대 안 강단이 사요. 좋은 것 같아요. 예, 동요를 하지 않습니다. 이거 배워야 돼요. 근데 이번 주 차트는 좀 동요가 되네요. 그 눈이 좀 흔들리더라고요. 마음이 좀 흔들리는 그런 차트였습니다. 자, 오늘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네.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죠.
우선은 목표가는 뭐 아주 그 작게 우선은 한 18,000원 정도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네네. 손절가는 좀 작게 한 12,000원 정도를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선택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죠? 네. 이재영 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매수입니다. 네. 패스. 왜 패스했어요? 장기적, 그러니까 기존에 제가 고수했던 그 자리들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그거를 좀 망각하고 좀 뒤집어 엎으려고 순위를 계속해 좀 반타 위주로 맞아요. 들어갔더니 안 좋더라고 오히려 더 성적이. 그래서 아니다. 역시 주식이라는 게 사람을 다시 뉘우치게 만들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든다는 게 맞아요. 내 포지션, 나의 철학대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맞아요. 중간에 좀 많이 흔들렸었어요. 그렇죠. 이 스타킹이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와, 진짜. 예, 제 자신을 다시 찾게 만들어주는. 초심을 찾게 하는. 예, 그 말도 안 되게 지난주에 바이오 계속 갑자기 이거 따라잡으려면 바이오예요. 바이오를 네. 하겠습니다. 계속 하루 바이오 안 한 날 여기 있게 가더라고요, 그날. 맞아요. 그날 제가 한 거예요. 이 주식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진짜 주식이라는 게 무서워요. 야, 진짜 하루 바이오 안 했었는데 그날. 맞아. 그날 하루 안 했던 게 오히려 지금 순위권이 야. 3위까지 올라오는 이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제포트의 CS 베어링 올리고 또 남은 이틀 동안의 수익률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 알아보죠. 자, 수희 씨, 다음 종목 뭡니까? 네, 이번에는 하창한 본부장님의 제이시스 메디칼입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K-의료기기 제조회사 제이시스 메디칼입니다. 고주파 제품의 판매 호조가 실적을 이끌어주고 있는데요. 신제품이 이렇게 또 나오면서 FDA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이름은 덴서티인데요. 미국 등에서 북미 시장 진출이 더욱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고주파 기기의 특성상 소모품이 계속해서 꾸준한 매출을 올려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제이시스 메디칼은 하반기로 갈수록 매출이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상저하고 전망이 나왔습니다. 제이시스 메디칼의 투자 전략 하창한 본부장님에게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용 의료기기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실적 호조가 이미 나타나고 있고 네. 거기에 따라서 뭐 주가도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도 여전히 뭐 52주 신고가 라인 부분에서 뭐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주가의 움직임도 뭐 대부분 이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의 좀 그래도 시총이 높은 종목군들은 대부분 이렇게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정 종목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쪽 자체가 좀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 네. 화장품보다는 사실상 시술을 좀 많이 받거든요. 간단한 시술. 피부 쪽, 뭐 네. 성형 관련 무슨 이런 쪽이 굉장히 맞아요. 관심이 많이 갔더라고요. 네, 그쪽이 네네. 실질적으로 카드 결제액을 좀 보시면 네. 화장품보다 오히려 그쪽이 훨씬 더 그렇더라고요. 네. 네. 많이 하기 때문에 네. 거기에 따른 좀 플러스 알파도 붙을 수가 있고 우리나라 뭐 임플란트도 그렇고 미용 의료기기도 그렇고 가성비가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제품 자체가 좋잖아요. 또. 네, 기술력 자체도 굉장히 네. 뛰어나고 그래서 이런 해외에 대한 매출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뭐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FDA 승인도 있고 또 이제 유럽 쪽에 또 지역 승인도 있고 이 하반기에 이벤트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가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다양하게 뿌려져 있는 상황이어서 어디에서든지 수익성이 나올 수 있는 또 이런 포트폴리오의 대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분위기 자체가 형성이 되어 있고 미용 의료기기 시장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점유율을 보시면 네. 한 자릿수예요 아직까지. 그래서 이전에 이제 보톡스, 보툴리눔 톡신 관련된 부분들과 거의 유사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때도 이제 톡신 쪽이 한 3%, 4% 시장이 있을 때 PER 뭐 한 20배 정도였는데 네. 지금 거의 비슷한 또 PER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60배까지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였거든요. 60배나.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전 세계적인 점유율의 확대가 되는 부분들, 또 기술력들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좀 높아 보일 수 있겠지만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네. 이때 샀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또 들 것 같은. 그렇죠. 네, 그런 마음이 또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아. 물론 이 종목은 급등하는 종목은 아니에요. 네. 아주 차곡차곡 올라갈 텐데 네. 그래도 지금의 성장성을 본다라고 한다면 뭐 굉장히 상당히 좀 매력적이지 않을까 보고 있고 뭐 차트적으로 보더라도 한번 이제 주가가 상승력이 나오고 일부 물량을 소화한 다음에 다시 한번 기간 조정 이후에 뚫고 올라가주는 흐름들이 나타났거든요. 네네. 여기에서 좀 한번 상승력이 강하게 나타나고 조정 후에 다시 한번 뚫어주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 뭐 정별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고 11선도 전혀 이탈이 없이 우상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적 베이스 앞으로 성장 모멘텀이 충분하다고 한다면 큰 이탈 없이 느리지만 차곡차곡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이 종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좀 차트를 보니까 이미 좀 많이 지금 역사적인 정보점을 거의 뚫은 지금 개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회사 자체만으로 좀 네네네. 했을 때. 근데 좀 많이 올라와 있는 거 아닌가라고 좀
고민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 이제 앞에서 전 세계 점유율과 네, 네. 성장 포텐을 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고 이 종목이 말씀 주신 데처럼 이 10,000원대가 거의 통곡의 벽이었거든요. 맞아요. 이게 2021년부터 뚫기 위해서 정말 엄청나게 애를 썼는데 네. 한 4-5번 그리고 2년에 넘는 물량 소화 이후에 뚫어버렸어요. 이게 이제 모멘텀들이 붙어주고 있고 실질적으로 뭐 일본이라든지 뭐 기타 지역에서의 매출이 뭐 100% 이상씩 막 증가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실적 베이스로 뚫어주고 또 격하게 올라간 이후에 가격 조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전에 고점 라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재반등 나오면서 뚫어줬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에 대한 슈퍼 물량들을 좀 뚫고 올라간 게 맞다. 그리고 지금 사실상 이게 엑시트가 되려면 이전에 엄청나게 많은 물량들이 터져 나오는 슈퍼 이 엄청나게 큰 양봉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이 엑시트 물량도 없기 때문에 뭐 충분히 아직까지는 매집한 그 물량들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력은 충분히 좀 열어놓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터지지 않았는데 가격이 좀 많이 오르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네. 있는 차트. 예, 잘 설명 들어봤습니다. 자, 김원주 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종목 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너무 많이 올랐다. 요즘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네네. 생각하십니까? 자, 하나, 둘, 셋. 아, 5 나오네요. 네, 5가 나왔어요. 왜 어떻게 5가 됐어요? 실제 뭐 사실은 저도 오늘 의료 쪽 AI를 저도 사실은 하려고 그랬어요.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이 하셔서 사실은 저도 눌렀는데 작가님한테 컷을 나겠습니다. 이거 안 돼. 이 종목은 이거 말고 거? 다른 의료 AI 그렇군요. 그 기기를 하려고 그랬다. 네. 실제로 이 의료 AI 기기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요. 상반기 아주 좋았는데 하반기는 지금 눈이 뒤집혀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생각을 뒤집혀있어요? 왜? 하셔야 될 것 왜 같고 뒤집혀있는데요? 계속해서 실적이 좋게 나오고 아, 좋으니까. 흐름 자체가 조금 많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야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할 때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더 갈 달려갈 수 것이다.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오히려 제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 포텐이 빵빵빵빵 이렇게 터질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정고점 언저리에 있다라는 것은 또 이거 한 단계 더 이렇게 계속해서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우리가 2차 전지나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너무 많이 올라서 야 이거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아니야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제 이 피부미용 AI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이런 얘기가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 숫자가 따라와 주고 있습니다. 바로바로 따라와 주고 있다는 것은 주가의 흐름은 앞으로도 조금 더 기대를 해봐도 된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본인 종목 얘기할 때는 별로 그냥 신나서 얘기 안 근데 하시다가 갑자기 팡팡팡 얘기를 또 남의 종목에다가 또 남의 이렇게 거에 신나셨어. 네, 예. 터트려주시네요. 팡팡. 팡팡 예. 터트려준다. 네. 아무래도 이 섹터를 가져오셨다라는 건 김원주 부장님도 이 섹터를 준비하셨다는 얘기는 지금 굉장히 좀 핫하다. 예, 아무래도 또 이제 리오프닝도 영향도 그렇죠. 있고 예. 또 의료기기 의료 이런 관광도 쪽으로 많이 올 것 같으니까. 그렇죠. 예, 이런 쪽을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좀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좀 계속 좀 이 수요가 좀 있을 예정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럼요. 예. 엄청나게 많이 실적도 받쳐주고 있는 거고. 실적 받쳐주고 있습니다. 받쳐줘요. 네. 그리고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이 종목만 움직였다 그러면은 좀 위치적인 부담감이 큰데 뭐 파마 리서치도 그렇고 뭐 클래시스도 그렇고 대부분이 다 52주 신고가 부분에서 움직이고 맞아요. 있거든요. 네. 실적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 전반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좋다라고 보시면 그래서 될것 같습니다. 스타킹에 맞춰서 이틀 남은 기간에는 뭐 아직까지 뭐 큰 걸 못 볼지 몰라도 좀 장기적으로 하반기까지 보면 좋을 것이다. 우리가 또 이제 스타킹에서 월별 수익도 보지만 기간별 수익도 또 좋잖아요. 그걸 또 노리고 또 하는 거예요. 네, 또 야, 제가 이 사람 거기서 멀리 또- 보시네. 그럼요. 장기적으로 봅니다. 장기적으로 또 이름도 또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으로 또 좋은 종목도 알려드리면 좋으니까 네. 한번 소개를 좀 드려봤습니다. 어쨌든 이틀 동안은 모르겠더라고요.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깔끔한 정리였어요. 뭐 A를 물어봤더니 B를 답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정확하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피해가 목표가 좀 그리고 되네요. 네. 손절가 말씀해 네. 주시기 바랍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 15,500원 일차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아마 이제 5일선 타고 좀 계속적인 우상향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11,500원인데 만약에 여기에서 깨지지 않고 만약에 좀 유지를 한다. 네. 그럼 2차 매수로 물량을 모아가셔도 괜찮을 것 같다. 2차까지도. 네, 정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선택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보도록 하죠. 자, 하나, 둘, 셋, 패스. 매수!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네. 예, 역사적인 정고점을 계속 뚫고 있는 상황에서 아. 저는
좀 싸게 사고 싶거든요. 이거 비싸서 못 사겠어요. 네. 다시 초심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다시 항상 초로 다시 역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황현희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예, 예. 담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 그 월 결산, 연 결산했을 때 높이 나오는 걸로 남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또 하창원 본부장님은 종목을 선택하셔서 좋은 결과 이번 달 있으셨으니까 네. 믿고 차트에 올리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역시 좋은 종목 가져오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고 이재용 씨도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자.